일제 치하 속에서 갖은 핍박과 억압을 받던 대한민국은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그토록 기다리던 광복을 맞이합니다. 그와 함께 일제의 잔재를 지우고 다시 시작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는데요. 대한민국에 찾아온 또 한 번의 아픔. 두 차례의 위기 속에서 영등포구와 영등포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35년간) 이어진 일제의 식민지 통치는 일상생활은 물론 대한민국 전역을 황폐화시켰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 한반도엔 전쟁에 필요한 인적, 물적 동원과 수탈이 극에 달했는데요. 특히 철도의 건설 등으로 대륙 침략의 전초기지가 된 영등포구의 피해가 극심했죠. 1942년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은 약 160만 명. 하지만 광복 당시 약 210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이 중 37만여 명이 일본으로 강제징용된 사람들이었고요. 일제의 압박과 전쟁 동원 등으로 사망한 한국인은 무려 4만 명이나 되었죠. 이 시기 학생들이 받은 군국주의 교육 또한 극에 달했습니다. 1943년부터 45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학교 운동장을 반으로 나눕니다. 그 반을 나눠서 반 뭐냐면 고구마를 키웁니다. 고구마를 재배를 해요. 학생들도 그 고구마를 일본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강제로. 그 당시에 모든 그 일본인 그 교사들은 군복을 입고 칼을 차고, 그 당시 이제 소풍 가는 모습을 보면 일본인 교사들이 칼을 차고 그 지휘를 하는 모습, 뭐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얼마나 그 전쟁에 광분을 했냐면 우리 학교 주변 그 담장이 철망으로 됐다는데 그 철망을 다 뜯어갔답니다. 그냥 전쟁 준비를 쓰려고. 모든 것을 전쟁의 수단으로 삼고자 했던 일제. 이런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은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모두가 염원하던 광복을 맞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청이 터지도록 만세를 불렀던 광복의 순간. 민족 시인 심훈이 그날이 오면에서 읊었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숟가락마저 공출로 빼앗겼던 암울한 시대. 힘겨웠던 공출과 징용. 일본인의 명령과 멸시에서 드디어 해방되었고요. 수많은 청년들은 일제 군수공장이나 토목공사장에서 풀려났죠. 학생들 또한 우리 정신을 말살하기 위해 실시한 황국 신민교육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일제의 잘못된 통치로 인한 문제들도 곳곳에서 발생합니다. 1946년 11월 13일 발생한 영등포역 추돌 사고가 그중 하나. 영등포역에 진입하던 통근 열차가 작업 중이던 전동차와 충돌한 사고인데요. 위령비를 세울 정도로 대형 사고였던 이 사고 이면엔 일제의 민족 말살 정책이 있었습니다. 일본이 철저하게 진행시켰던 식민지 정책의 대표적인 것이 우민화 정책으로 해서 교육이라든지 이것을 철저하게 차별을 했습니다. 최선의 상태는
일본 사람들의 지시를 알아들을 수 있는 상태, 그 정도 수준에서 교육을 시켰고 철도도 역시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한일 합방 이후 철도 종사원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제도와 학교가 생겼지만 핵심 인물을 키우는 자리도 교육을 받는 이도 대부분 일본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막릴 뿐이었죠. 광복 당시 10만 6천여 명의 철도 직원 중 30%를 차지하는 일본인이 철도와 관련한 모든 것을 관리했던 겁니다. 광복이 되는 시점에서 일본 사람들이 패망을 하고서 일본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들은 핵심적인 차량을 움직이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기술진이 없는 상태에서 현장 근로자만 가지고서 철도를 운영해야 되는 상황이 됐던 거예요. 현장에서 나 차 끌어갔어. 나 표 팔아 와서 표는 팔지. 차는 끌어갔지. 하지만 신호가 어떻게 움직이고 운수 영업이 어떤 개념으로 계획이 되고 운영이 된다고 하는 거 우리는 모릅니다. 왜냐? 가르쳐주질 않았어. 그게 일본의 식민지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당연히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를 남기고 간 일본군과 민간인의 철수. 대한민국 전역에 일제의 잔재가 가득했지만 특히 일제강점기, 일제공장이 대거 자리하며 공업도시가 된 영등포에 더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광복 후인 19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며 행정구역도 변하는데요. 영등포구는 시흥군 동면에 구로리, 도림리, 번대방리를 편입한 후 구로동, 신도림동, 신대방동으로 이름을 변경합니다. 반면 영등포구 공장지대는 일제 패망으로 잠시 쇠퇴의 길을 걷습니다. 일본인이 철수한 후 그들이 운영하던 공장은 점점 황폐화되어 갔고 힘겹게 돌아가던 공장도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1944년 발생한 흉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차에 실업자마저 늘어나던 상황. 영등포구 사람들은 어느 곳보다 힘겹게 생활을 이어가죠.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는 결국 38선을 기준으로 갈라져 버립니다. 여기에 한반도에 찾아온 또 다른 위기. 1950년 6월 한국 전쟁이 발발합니다. 영등포구의 피해는 어마어마했죠. 관내 223개 공장 중 피해를 입지 않은 공장이 불과 10개소였을 정도. 피난을 가고자 전역으로 모여든 사람들로 영등포역 또한 아비규환 자체였습니다. 지금의 양평 일동 안양천 뚝 인근엔 이북 전재민 수용소가 차려지기도 했죠. 전쟁 발발 초기 한강의 북쪽 사울이 북한군에 함락당하자 남쪽으로 철수한 국군은 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군과 한강 전투를 벌이는데요. 이로 인한 피해도 많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절대로 한강을 못 넘게 하라 적들이 이래가지고 굉장히 많이 죽었어. 그 뚝방에서 제일 많이 죽은 데가 이쪽 한강성심병원 그쪽이 아나? 한강성심병원 그쪽이 많이 죽고 제1한강 그쪽이 많이 죽고. 이들을 위한 추모 공간도 있습니다. 신길동에 위치한 반곡 순국용사 위령탑은 광복 이후부터 한국전쟁까지 공산당에 항거하다 산화한 애국 청년 134명을 기리고 있죠. 이 과정에서 여의도 비행장 경납고는 화염에 휩싸였고 적의 집중 포화로 사단 지휘소는 동양맥주 공장으로 이전합니다. 처음 사단 지휘소가 들어섰던 우신초등학교는 그 이후로도 한참 동안 배움의 열기를 접어야 했습니다. 그 한국군 첫 초기에는 사단이 여기에 설치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우리 서울을 북한에게 뺏기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인민군 사령부가
학교가 우리 학교에 들어서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우리가 그 인천 상륙 작전으로 인해서 다시 그 우리 학교를 수복하고 나서는 여기는 뭐냐면 이탈리아 의무부대가 우리 학교에 들어오게 돼요. 우리 학교 아이들은 지금에 말하는 거죠. 싱글 레미안 아파트 그 근처에 산등성에서 지금 천막집에서 천막을 쳐놓고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고, 그 이탈리아 의무부대가 본국으로 가고 나서 우리 학교 다시 이제 와서 이제 아이들이 우리 학교 다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피해를 입은 곳은 이뿐이 아닙니다. 지금의 당산동 104번지 벽돌 공장이 있어 가망마을로 불렸던 이곳을 비롯해 지금의 당산동 1가 진로 창고가 있는 곳도 폭격으로 많은 집들이 불에 타고 다시 마을이 들어서서 불탄 자리로 불릴 정도로 피해가 많았습니다. 또한 조선 초부터 장독, 시루, 항아리 등의 옹기를 구워 팔아 옹기말로 불렸던 곳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죠. 이처럼 한강과 공장지대가 많아 전쟁의 중심에서 더 큰 피해를 입었던 영등포구. 영등포구 사람들에게 그때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탄피 같은 거 주워서 파는 그런 것도 많았고, 그 전쟁 미망인들, 그리고 또 고아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영등포에 고아들이 많아서 하여간 뭐 길에 이렇게 널려 있다시피 했으니까, 고아들이, 부모를 잃은 고아들이. 그 밭을 파니까 가만히로 총알이 나오더라고요. 아마 6.25 때 이제 전쟁통에 그걸 아마 묻었던 것 같아요, 탄알을.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총알에 탄피를 벗겨내서 구리니까 그걸 벗겨가지고 그걸 파는 사람을 봤어요, 동네 그 주변에. 한순간에 삶의 모든 것을 앗아간 전쟁. 영등포구의 관문인 영등포역부터 모든 것이 폐허로 변했습니다. 오죽하면 우리를 돕기 위해 찾은 유엔의 인도 대표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만약 한국이 부흥한다면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는 것을 기대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하지만 우리는 그대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50년대 영등포구는 도시의 재건과 주거지 마련에 집중했습니다. 폐허가 된 땅에 새로 집을 짓고 드문드문 아스팔트를 깔았죠. 오랫동안 사람과 우마차가 다니다 전쟁으로 일부가 파괴된 한강 인도교도 1958년 5월 새로이 준공되었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의 초기 산업화를 이끌었던 영등포구는 다시 한번 산업의 선봉장으로 나서기 시작합니다. 한국타야공장도 말이에요. 그 후에 아마 제가 중학교쯤 돼가지고 돌기 시작했어요. 바로 한국타야가 돌아가니까 삼영하고 왕관패가 그 옆에 돌아가고 산업이 막 활성화가 막 돼가지고 그 뒤로 그 목동 쪽으로 공장들이 쫙 빠져나간 거죠. 그리고 물레동 그 꼭대기는 동신화학이라고 고무신 공장이 있었어요. 기차표 고무신 공장. 그게 고무신가 밤낮으로 고무신이 얼마나 잘 팔리는데 밤낮으로. 영등포구에 다시 한번 기계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1958년 문을 연 후 지금까지 남아있는 밀가루 공장을 비롯해 서울 시내에 질그릇을 공급하던 도자기 공장, 물레동의 공장과 철공소들도 가동을 시작했고, 일제강점기 군수 공장이 대부분이었던 영등포구 일대에 섬유, 방직 공장 등 경공업 공장들도 대거 들어서기 시작했죠.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던 영등포구 사람들. 그 속에서 아이들도 꿈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가만히를 깔아놓고서 그 칠판만 하나 걸어놓고 그리고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데 비가 오는 날이면 제일 먼저 그 칠판을 갖다가 비가 안 맞아야 돼요. 그럼 우리 당번이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감춰야 돼. 비 안 오는데 어디다 놓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예를 들어 3학년 1반이면 3학년 1반에
네 집이 가까운 사람 이 여기에서 이 교실에서 그럼 손을 들어요. 그 누구네 집은 걔네 집에 안방이든 무슨 마루든 간에 비가 오면 그걸 가지고 뛰어가지고 거기다 갖다 놓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희망을 꿈꾸기 시작한 아이들. 그렇게 영등포구 사람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를 북돋우며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